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게 한 살 더 먹는 나이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개발 행사가 있습니다. 개발 행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정한 기술을 쓰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주최하는 행사들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이네요.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들어갈까요? 대표적으로는 파이썬 개발자들이 여는 파이콘, 스위프트 개발자들이 여는 레츠 스위프트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발표자들이 자기 아는 거 나누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지식 나눔의 현장이죠. 아무래도 특정 기술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를 주관하니까 발표 주제들이 좁고 깊어요. 발표자나 청중 모두 쌉고인물이라고나 할까요? 새로 발표한 신기술에 대한 요약과 적용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호기롭게 취직을 했다가 겪은 경험담 기타 등등 좀 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및 딸려오는 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커뮤니티발 개발 행사들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소정의 참가비가 있어요. 이 참가비의 일부로 기념 티셔츠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 티셔츠가 밖에서 입기엔 너무 너디하긴 해요. 그래도 1, 2년 지났을 때 모아보면 이게 추억이고 낭만이죠. 그때 근방의 열정과 야근과 고생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 이땐 내가 이런 공부까지 하려고 세미나에 갔구나. 지금 하라면 못하겠네. 뭐 이런 소감도 듭니다. 이제 두 번째 행사 설명에 들어갈까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개발 행사들입니다. 개발 행사들을 회사에서 주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자들 잠깐 빼와서 발표시켜야 되잖아요. 바쁜 개발자들 차출해서 비영리 발표까지 시킬 수 있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겠지요. 망할 일이 좀처럼 없는 회사, 한국에 살면서 안 들어본 사람 없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개발 행사들 정기적으로 엽니다. 올해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넥슨의 NDC, 카카오의 이프카카오, 삼성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라인 데벨로퍼 데이 등이 있어요. 보통 이런 개발 행사들은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많이 하거든요. 개발자라면 무려 1년에 한두 번은 코엑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 지하의 맛집들을 미리 점 집어두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코엑스 지하 점심으로 하동간의 곰탕이 원탑이라고 봅니다. 이런 개발자 행사들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행사에서 오랜만에 아는 분들이랑 마주쳐서 노가리도 좀 까고 근황도 묻고 하던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이슈가 1, 2년 동안 있었죠. 아무래도 개발 행사들도 싹 다 온라인 발표로 대체했는데요. 그래도 뭐 메타버스 개발자 발표에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해서 어떻게 잘 했습니다. 그땐 메타버스가 유행이었거든요. 개발 행사들이 다시 오프라인이 되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개발자 행사들은 가려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제한되었죠.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참석자들을 가립니다. 이런 행사들 보통 온라인 동시소통 송출도 많이 하고 나중에 영상 전부 편집해서 올라오거든요. 왜 가냐? 이불 밖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만의 낭만이 있거든요. 가본 사람들은 왜 갈만한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티켓팅이 1초 컷이 나와서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예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매크로를 돌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는 매크로 걸려서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맞나 틀리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행사는 데뷔입니다.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행사죠. 데뷔는 이틀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선착순 접수를 진행했죠. 첫째 날 선착순 접수를 위해서 딱 준비를 했는데요. 클릭했더니 이미 예약 마감이 떴더군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알고 보니 다시 테러 고침에서 누르면 대기열에 들어가지며参加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참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나 구정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자바스크립트 기반 매크로를 막을 수는 있네요. 아무튼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 둘째 날에도 신청을 했고 바로 신청하니 예약 마감이 되었죠. 이번 다시 잽싸게 새로 고침을 하여 티켓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개발 행사는 왜 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평일에 개발 행사에 참가한다고 하면 그냥 휴가를 낼 수가 있어요. 눈 아프게 컴퓨터 앞에서 코딩 하루 그만하고요. 가서 기분 전환 좀 하는 거죠.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추첨으로 값비싼 경품도 받을 수 있죠. 전 실제로 한 개발 행사에서 하이퍼넥트가 주는 추첨 에어팟에 당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평소에 착하게 사니까 복이 오는 거죠.
응? 기념품도 소소하게 주고요. 세션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사실상 졸거나 카톡만 합니다만 나중에 잘 들은 척 개발 블로그에 유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 행사 참석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네이버 데뷔 요약 같은 걸 기대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건 데뷔 세션 올라오는 내용 보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약하기엔 자신이 좀 없네요. 저는 체험단이나 느낀 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둘째 날 꾸물꾸물 일어나 삼성역으로 가서 접수처에 갔습니다. 접수처에 예약 확정서를 가져다주면 세션을 들을 수 있는 종이 파일지와 기념품을 줍니다. 네이버 직원이라면 예약 티켓팅 없이 차원증으로 입장이 가능하대요. 뭐 거의 암행어사 마페 수준이네요. 그래서 아는 재직자분께 가냐고 물어봤는데 기념품 안 줘서 안 간답니다. 애초에 네이버는 減면 재택한 지 2년이 넘어서 굳이 서울에 안 있고 고향에 있으신 분들이 많죠. 서울에 올라오는 것 좀 무리긴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실천하고 있는 부러운 인생들이라 하겠고 역시 대감집 머슴들은 클래스가 다르다고도 하겠습니다. 이번 데뷔에서는 기념품으로 실내화 가방 느낌의 가방과 키보드 키캡을 주었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런 개발 행사들은 원래 티셔츠를 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안 줘서 좀 섭섭하였습니다. 스태프들은 흰색 데뷔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들은 서너 개의 세션을 동시에 진행하여 입맛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딥러닝으로 주제를 분리해서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뭘 들을지 고민도 되고요. 듣다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다른 데 가기도 합니다.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들은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개발 전 분야를 다 다뤄야 하기 때문이겠죠. 청중들도 각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청중이 있겠죠. 2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3개월 이상을 달라붙어서 이룬 성과들을 1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발표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압축해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잡스가 들어와도 이건 못할 거예요. 디테일한 구현 코드를 공개하진 않아요. 그 대신 핵심 아이디어나 아키텍처 구조만 간단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발표 방식을 듣고는 발표 부제가 내 분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다릅니다. 일단 자기 분야 쪽 발표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거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기술 위주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쓸지 좀 애매한 계륵 같은 것들이죠. 앱 개발에선 이미지 처리나 텍스트 인식 등을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안내가 있으니 저도 숙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기능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써야 할지는 감이 안 잡혔는데요. 이런 개발 수준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응용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개발 기능을 공유하곤 합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 새롭고 신선합니다. 발표에서 넓은 힘의 알고리즘 정도를 공개합니다만 아예 코드까지 내놓는 자리는 아니죠. 구현에 대한 구체적 단서는 제공하지만 발표만을 보고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예 날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건 시행착오를 거친 노하우니까 직접 구성해야겠죠. 한편 다른 쪽 분야의 경우는 아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알아먹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서버 쪽이나 앱이면 다른 플랫폼은 그나마 배운 게 있어서 이해를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게임, 자연어, 이미지 처리, 인베디드 쪽으로 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분야가 많으니까 자기 밥 벌어먹는 거에 특화되고 그쪽으로만 파괴되는데요. 아는 게 없으니 타직구현 세션을 듣는다고 알게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지식이 알아야 알아듣죠? 거의 외계어예요. 그래도 전체적인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도움을 냅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가? 핫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시적인 업계의 트렌드를 1시간 만에 알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빡 집중을 하고 세션을 듣는 게 아니니까요. 들으면서 별별 망상을 다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네이버 같은 회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데요. 네이버라는 회사가 아무튼 업계에서의 탑급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개발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별별 상상은 하곤 합니다. 뭔가 네이버 같은 회사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대단한 혁신을 하고 있겠지 생각하는 이런 망상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다르겠습니다. 그래도 상상은 자유니까. 제가 월급 받으면서 하는 개발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를 이루는 수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돈 버는 거니까 중요하죠. 이런 작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개발이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이 많습니다.
뭐랄까 구조만 약간씩 다른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회사들이 개발 시즌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제가 평소에 하던 개발 주제와는 조금 더 성향이 다른 것들을 많이 해본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AR, VR, 자연어 처리, 브라우저, 번역기, 검색 엔진, 지도 이런 큼직큼직한 주제들이죠. 솔직히 네이버니까 웨일 브라우저 만드는 거지 다른 어느 기업들이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겠습니까? 만들 회사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삼성과 네이버 정도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만 물론 전 크롬이랑 사파리 씁니다. 새로 깔기 귀찮아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개발자들은 비즈니스 여건 단행할 수 없는 여러 재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제 망상에 대한 언급을 끝내고요. 이런 개발 세션의 핵심은 개발 세션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밖에 열리는 부스들과 거기에서 주는 굿즈들입니다. 이쪽에 대해 설명해보죠. 세션이 진행될 바깥에는 항상 옹기종기 모여있는 부스들이 좀 있는데요. 안주를 대납하는 대학교 축제 부스들까지 생겼습니다. 보통 A급 레벨 되는 회사들이 세운 부스인데요. 채용 설명을 겸하여 추정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스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한 바퀴 돌아보는 거죠. 행사 주체가 도와하는 게 티셔츠가 국룰이라면 이런 부스에서 주는 건 또 회사 로고 스티커가 국룰입니다. 부스에서 스티커 하나씩 받아 맥북에 붙이는 거죠. 적장의 수급을 전시하는 종세 기사처럼요. 맥북에 훈장마냥 스티커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부스들에서 보통 인젝풀에 등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인젝풀에 넣어봐도 적극적으로 막 연락이 온 적은 없었긴 해요. 이번 부스는 예년과 다르게 막 그렇게 부스 직원들이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업계가 채용은커녕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죠. 개발자들이 사표내면 진달래 꽃을 가실 길에 고이 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홍보 대신에 서비스 홍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캐터랩이나 하이퍼커넥트, 쿠팡, 네이버, 익스퍼트 부스가 있었습니다. 부스들을 하나씩 돌면서 시키는 거 하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링크드인 팔로우하기, 인젝풀 등록하기, 서비스 가입하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이퍼커넥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팟을 방아먹은 역사가 있고 이런 행사에 거리낌 상품을 뿌립니다. 원래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또 공짜를 심각하게 좋아하는지라 하이퍼커넥트는 극호감입니다. 제가 개발 행사에서 이 회사에서 얻어먹은 게 꽤나 있습니다. 피자도 한번 얻어먹었고요.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무선 충전기를 뿌린 적도 있어요. 거기 이 양반들 운영한 하쿠나의 그 캐릭터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걸 굿즈에 박아서 올려요. 이번에도 당연히 혜자스러운 기념품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피크닉 돗자리였죠. 근데 제가 이 기념품을 받으려고 40분을 줄여서 존버를 하려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크닉 돗자리가 재고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헛걸음 없이 담요를 대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회사는 굿즈를 아주 퍼주는 관계로 재고가 끝이었습니다. 한편 스캐터랩은 그 이루다인가 인공지능 여자친구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그 이루마 초딩 버전인가 약간 귀여운 스티커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야무지게 또 챙겼습니다. 이런 부스들의 목적은 2년 같았으면 당연히 채용에 집중되었죠. 스타트업 특성상 시즌별로 자주 오고 있는 회사가 다릅니다. 성장할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개발자들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슬아슬하면 또 금방 무너집니다. 또 수익화 모델이 별로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거꾸로질 수도 있죠. 그럴 땐 있는 직원 다 혀르고 비용 절감하고 연봉 동결하고 다 그럽니다. 아주 무서운 동네죠. 스타트업 옮겨 다니시는 개발자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 양반들은 항상 그 시기에 가장 힙한 회사들 다니십니다. 잘 나갈 때는 개발자 아쉬우니까 섭섭지 않게 월급을 주나 봐요. 이 회사들이 위기가 온다 하면 바로 칼 이직을 때려버리십니다. 이분들이 나간 스타트업은 한 1년 정도 되면 위기가 옵니다. 찐 야생에 익숙한 처세술의 고수분들이죠. 기술과 시류를 읽는 눈을 동시에 가진 기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술도 눈치도 변변치 않은 항상 본받고 싶네요. 스타트업 다닐 거면 눈치를 잘 읽어야 합니다. 개발 세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은 얘네들 요즘 돈 잘 버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진짜 업비트같이 로켓에 올라가서 대기업 반열드는 회사도 있고요. 거꾸로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잘 나오는데 그애는 잘 안 보이는 스타트업이 많죠. 그럴 때는 얘네는 좀 빡빡한가 보다. 얘네 요즘은 개발자 안 뽑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직 의사가 있다면 부수들 회사명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채용에 적극적인 회사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스에 자주 출몰하는 회사들 예전에 많이 지원을 해보았죠.
그리고 다 광패당했거든요. 저는 이 회사들이 영입하는 인재가들이 아님을 이미 한 번쯤은 다 검증했거든요. 내가 그때 저 회사에 합격했으면 지금쯤 재밌는 걸 개발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좀 하죠. 잠깐 눈물 좀 닦고. 그래서 채용에 적극적이어도 저는 그다지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시식 코너에서 음식만 쑥쑥 빼가듯이 기념품들만 받아갑니다. 소문난 장치에 파리떼가 꼬이잖아요. 어떤 회사를 이제 지원한다는 사실이 그 회사에게는 이제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채용 문의를 꼬치꼬치 하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념품 다 챙겨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그러면 즐거운 개발 스샷 한 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개발 행사들이 있으면 꼭 티켓팅을 노려보세요. 굳이 세션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카톡만 하고 부스만 돌아다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다음에 한번 개발 행사에 가보시면 이 영상을 보고 하나라도 건진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결말은 내기 어려운데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